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모든 가정의 은퇴 고민을 해결해드릴 은퇴설계와 연금 도우미 정수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대표적인 직역연금의 하나인 군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은퇴설계와 연금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요, 대표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인연금 언제부터 생겼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시나요? 군인연금은 1960년 공무원연금의 일부로 처음 도입이 됐다가 공무원연금에 준해서 운영이 몇 년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1963년에 군인연금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독립돼서 나와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가 2015년 기준 자료인데요. 네. 그때 8만 7천 명 정도가 군인연금을 받고 계시고요. 이 중에 이제 퇴역연금으로 받고 계신 분이 한 6만 6천 명. 그리고 유족연금 수급자가 확실히 많기는 해요. 한 2만 명 정도가 유족연금으로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위 군인들이나 이렇게 전사하시고 받으시는 분이 많다는 그렇죠. 소리네요. 그분들 비중이 상당히 높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자, 군인연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군인연금엔 어떤 종류의 급여가 있나요? 뭐 급여 종류로 보면 좀 다양한데 이제 퇴직급여, 뭐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퇴역하신 군인들이 받는 이제 퇴역급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족급여라는 거는 이제 복무 중에 군인이나 퇴직급여를 수령하던 군인이 사망했을 때 이제 유족한테 지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인이 복무 중에 공무상 이유로 질병에 걸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본인이나 유족한테 이제 재해보상급여를 또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 이제 1년 이상 복무하신 군인이 퇴직할 때는 퇴직수당도 또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퇴역한 군인이 받는 노령연금 얼마나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 10년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용어 정의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국민연금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받으시는 연금을 우리가 노령연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군인연금은 노령연금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퇴역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노령연금하고 똑같긴 한데 퇴역연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퇴역연금은 20년 이상 복무해야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20년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19년 6개월이라고 써 있는 거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거든요. 네. 이거는 법 때문에 그런데요.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 복무자는 반올림해서 20년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19년 6개월 하루를 더 근무하시면 군인연금, 퇴역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서오입 해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하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이 퇴역연금의 계산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뭘 기준으로 계산하고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방금 대표님 이야기했듯이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시고 전역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퇴역연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제 퇴역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군인연금법이 2013년 7월 1일 날 개정이 됐거든요. 그 이전에 인관을 했느냐, 그 이후에 인관을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아주 운명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되죠. 근데 뭐 예. 인간 시점을 지금 와서 바꿀 수는 없으니까 2013년 7월 1일 이후에 인간한 군인들 같은 경우는 평균 기준 소득 월액, 뭐 복무 연수, 연금 지급률에 따라서 이제 퇴역연금액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평균 기준 소득 월액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네. 자기가 군인으로 재직하면서 매년 받았던 급여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퇴직하는 시점의 가치로 다 환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소득을 그냥 하면 금액이 너무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퇴직하기 전에 시점의 것 가치로 다 환산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평균을 내 가지고 한 달치 급여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 급여의 이제 지급률 1.9%를 곱하고 여기다가 이제 재직 기간을 곱한 게 이제 자기가 받는 연금액으로 계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 7월 이후에 인간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네. 근데 2013년 7월 이전에 인간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계산 방법이 다른데 뭐가 다르냐 그러면 아까 과거에 그러니까 7월 이후에 입사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 재직 기간을 가지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직전 3년 기간만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3년 7월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7월부터 직전 3년 기간 것만 가지고 연금을 산정을 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과거급 포함이 월급이 작았던 기간에 게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월급, 연금 훨씬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2013년 7월을 기준으로 해서 연금액이 좀 많이 줄어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인간 시점에 따라서 계산법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자, 군인연금의 유족연금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랑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공적 연금 중에 네. 공무원 연금과 사학 연금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 군인 연금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 예, 유족 연금은 크게 이제 두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예, 군인의 경우에는 복무 중 공무상 사망자의 유족인 경우에는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분들의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42.25%를 연금으로 지급하고요. 20년이 안 되는, 즉 19년 6개월이 안 되시는 분들은 35.75%를 지급을 해요. 여기에다 유족연금 부과금이나 사망조의금, 보훈연금 같은 것들이 별도로 지급되는데 아주 군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하게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연금 수급자나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신 가입자가 공무위해로, 공무가 아니고 그냥 네.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공무위해로 사망하실 경우에는 퇴역연금 또는 상위연금의 70%를 유족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일반적인 연금은 유족연금이 60%인데 더 높죠. 단 2013년 7월 이후 인관자는 60%만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케이스별로 구체적인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부부가 다 군인이시고 두 분 모두 퇴역연금을 받으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 이제 요즘은 네. 이제 공무상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군인들은 다른 직영연금보다 훨씬 더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요즘도 여군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부부가 군인이신 분도 꽤 되시는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퇴역연금을 받는 사람이 유족연금도 같이 받는 경우에는 둘 다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유족연금은 원래 자기가 받을 금액의 절반 정도만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매달 250만 원 정도 퇴역연금을 받으시고 계셨고요. 부인 되시는 분이 200만 원 정도의 퇴역연금을 수령하다가 남편분이 먼저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유족연금이 나오잖아요. 네. 원래대로라면 25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의 60% 정도를 계산해 보면 150만 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도 퇴역연금 받고 있기 때문에 150만 원을 다 받는 게 아니고 그 금액의 절반에 해당되는 75만 원만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75만 원하고 본인이 원래 받던 퇴역연금 200만 원을 더하면 275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군요. 자, 그러면 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연금 수령 시기가 좀 늦춰지는 추세다라고 하는데요.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언제쯤 수령이 가능한가요? 네, 이 부분이 다른 두 직역연금하고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네.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9년 6개월, 즉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역하면 퇴역 시점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은 60세부터 지급하거나 퇴직 시점에 따라 65세까지 연장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20년만 복무하고 퇴역하면 바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22살에 하사관으로 가서 20년 딱 복무하고 나오면 42살에 퇴역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뭐 25세에 군 복무를 시작해서 45세에 퇴역하실 경우 요즘 100세 시대다니까 아무래도 다른 일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군인 연금도 받고 월급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둘 다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부 제한 사항이 조금은 있습니다. 이제 군인연금법에서는 이제 퇴역연금 수급자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을 정지하는 사유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퇴역연금 수급자가 이제 공무원이 되시거나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재직 기간 중에는 연금액 전부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있으니까 일단 같은 국가와 관련된 일들을 하시니까 좀 제한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 이제 이런 일, 직역연금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근로소득이나 뭐 다른 소득들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평균 임금 월액, 그러니까 군인들 전체가 받는 금액의 평균 금액보다 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일부를 지급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한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소득이 한 10% 정도를 덜 내고, 그러니까 네. 50만 원에 10%면 5만 원 정도 되겠죠. 예. 그다음에 50에서 100만 원 사이면 20%, 뭐 100에서 150이면 30, 150에서 200만 원이면 40%, 뭐 200만 원 이상이면 50% 정도를 감행하는데, 그렇다고 무한정 감행할 수는 없으니까 네. 자기가 받던 연금, 퇴역연금액의 2분의 1까지 최대한 감액을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두 분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군인 연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